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선유자익이라는 말이 있죠. 이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다. 한비자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바로 실수가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은요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수영의 초보자는요 늘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 성공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 성공을 지키는 방법 바로 행복한 재테크를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무료 세미나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요.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상담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우리 성공가들을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뭐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건 못하시는 분이건 저희와 함께 해보십시오. 저희가 또 좋은 길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시장의 흐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이슈가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좀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먼저 그 작년과 올해에 이제 그 강남북의 아파트 가격의 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똘똘한 한 채의 이제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계속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벌어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강남 강북의 집값이 더 벌어졌다.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먼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24년 4월에는 가격차가 불과 1,63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월에는 2,008만 원으로 22.59%가 올랐다. 이게 더 벌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강남은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에는 14개 구가 있어서 서울 시내는 25개 구가 자치구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강남 같은 경우 강남의 서초는 8,300 약 한 70만 원. 그리고 강남구가 8,336만 원. 자, 요거는 뭐냐면 평당 거래가예요. 평당 거래가입니다. 그리고 송파가 6,098만 원 정도 되고요. 이어서 강북에 있는 용산의 경우는 6,013만 원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변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성동구가 있죠. 성동구 같은 경우는 4천 약 한 900만 원 정도. 그리고 광진과 마포가 4,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현재 강남과 이 강북의 가치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또 한강변에 있는 대표 아파트 주자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계속 이제
이제는 양극화가 아니고요. 삼극화, 사극화로 가는 체제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주거 중심이 되든 투자 중심이 되든 잘 살펴보면서 그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내 자산을 많이 좀 계속해서 불려가야겠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하기 전에 그 집주인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떨쳐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올해 25년 1월에 국회에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는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이제 바꿨죠. 그래서 요번 주 27일이었죠. 지난 27일부터 시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주택 도시 기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개정해서 이제는 전에 같았으면은 보시게 되면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임차인은 이미 입주 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정보 조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거기에 있는 확인 매물들을 확인하고 사전에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면 정보 조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세 보증 가입 주택의 보유 수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과도하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보증 금지 대상이 이제 있는지 여기에 실제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이 전세 그 물건에 이런 것이 있는지 또 최근 3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의 건수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러면 그 사람의 신용도를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됐으니까 과거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아무래도 훨씬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안심하고 전세 계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방송하고 있는 우리 양팔석 전문가가 마련한 무료 세미나가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시각 11시 20분 막 지났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이거든요. 1544-8520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반갑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그 강명시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갭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현금은 한 3억쯤 있고요. 네, 요즘 강명이 뭐 천지 개벽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어디 보신 데가 있으세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강명역 사거리 쪽에 강명 4구역하고 네, 그 5구역 중에서 24평을 갭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현금이 네.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쪽은. 네, 그래가지고 그 또 강명에서 입지하면은 철산동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연식이 좀 되지만은 초중고가 몰려 있는 네, 철산 내미안 자이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 두 곳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건지 네, 또 후회는 하지 않을 건지 솔직히 갭 투자를 하다 보면은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네. 내가 상투를 잡는 건 아닌 건지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만 들면은 제가 뭐
뭐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네, 시청자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철산 레미안 자이 하나 말씀하셨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게 광명역 주변이었죠? 예. 거기는 아파트 명을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지금 새로 입주하는 강명 센트럴 아이파크. 센트럴 아이파크 광명 사거리역 근처에 있는 거. 예, 그 강명 4구역 있잖아요. 4구역 안에 있는. 예. 알겠어요. 이 두 개는 보셨는데 뭐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각각의 또 개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어디가 좋은지 얘기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두 곳을 기준으로 해서 갭 투자를 이제 고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광명 4구역은 올해 이제 말에 입주예요. 5구역도 27년이고요. 예. 그러면 27년은 이미 제외를 해야 될 것이고 갭 투자라면 3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유 자금이 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3억이고 현재 그 4구역을 바라본다. 또 하나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 여기를 이제 둘 중에 어디가 좋은가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알고 싶으신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3억으로 갭 투자가 가능해요. 25평이 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죠? 예, 예. 그래서 먼저 고려하기 전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들이 전부 다 뭐예요? 뉴타운이죠, 여기가. 광명 뉴타운 지역이고 4구역 올 말에 입주 예정이고 현재 광명 3구역 해지된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 SH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1구역 같은 경우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이미 1,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입주를 작년 말에 했고 또 입주를 두고 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뭐예요? 재개발 방식이에요. 조금 다르죠. 재개발 방식이고 이쪽은 뭐예요?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반 시설이 있는데 하는 거고 여기는 새로 기반 시설을 싹 바꾸는 거예요. 바로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보이시나요? 예. 지도에서 보면은 전철역이 조금 떨어져 있죠. 네네. 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물론 이 전통시장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쾌적함을 조금 떨어뜨리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은 현재의 어떤 입지적인 것으로 보면은 철산 레미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조금 더 나아요 입지가. 근데 문제는 입지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3억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24 내지 25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약 한 4억에서 5억 사이가 있어야 돼요. 현재 아파트 값이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도 이제 오르긴 하지만은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눌림 현상 때문에 한꺼번에 터지니까 눌림 현상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전략을 좀 세우셔가지고 별도로 상담 전화를 주셔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 요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전화를 별도로 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조금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각각의 또 그런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희 어머니 집이 네. 지금 강북구 미아동에 네. 거주하고 계신데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네. 가로주택 구역이라고 하면서 개발을 시도했다가 네. 그 팀에서 다시 또 역세권 개발이라고 다시 또 개발을 한다고 그러더니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상대편인가 봐요. 신촌 개발이라고 하면서 아, 네, 자기네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신통개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벌써 60% 이상의 신청서를 받아서 구청에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걸로 하자 하고, 근데 처음으로 시작했던 가로주택하고 역세권 그 팀은 자기네들은 신청서가 50% 부족하지만 그 반대 서명을 네. 20% 이상이 구청에 들어가면 이 신통개발 사업팀이 사업을 멈출 테니 사인을 해달라고 계속 집에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상가주택에 사시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용돈식의 네. 그런 그 세금 때문에 네. 계속 있고 싶으신가 봐요. 네. 아, 그럼 제가 근데 우선 예. 그래서 어떤 데다가 만약에 저희가 그 신청할 때 동의서를 넣는 게 더 어머니가 더 유리한지 이익이 좋은 건지. 되실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이 얼른 전화를 지금 받고 싶으시대요. 얼른 상담을 해드리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막 여러 그 이제 개발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서로들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네요. 네. 그럼 그 지역이 어디가 되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이고요. 강북구 미아동이요. 예, 160번대 1번지를 거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거기가 그러면 역세권 개발도 한다 그러면은 네. 무슨 역이 가깝죠? 수유역이 가까워요. 수유역에. 미아역과 수유역 중에 예, 어디요? 수유역이 조금 더 가까워요. 아, 수유역이. 네. 예, 수유역이 있고 그러면 수유역 아래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수유역을 두고서 162번지 일대니까. 요거는 지금 바로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도 잠깐만요. 자,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지적 편집도를 보게 되면은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저기 예. 예, 어디요? 있어요. 저기 그 230하고 7 그 사이에 그 일대를 230? 네, 여기요? 길이요, 길. 230? 네네네, 그 일대. 아, 요 네. 일대. 빨간 일대를 전부 다 뒤쪽까지. 아, 여기 노란 상업지역이죠, 일대까지요. 여기는 상업지역. 네. 네. 자,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판단이 됐고요. 네.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지도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놓고 보면 지적 편집도를 보게 되면은 알 수가 네. 대강 알 수가 있죠.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요 지역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요? 지금 첫 번째 가로주택 사업. 네. 가로주택 사업이 안 돼서 다시 또 역세권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예, 요게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네. 역세권. 그 다음에는 역세권으로 그다음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동의를 얼마나 받았죠? 50% 정도 본인들은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리고 신통 개발은 신통 60%. 네. 신통 기회 신통- 요거는 재개발이에요, 방식이. 네네. 일대를 재개- 다 없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일대를 다 없는 재개발식으로 들어간다고. 예, 재개발이 지금 요거 동의율이 얼마예요? 제일 중요한 건 60% 지금은 넘어갔다고. 60% 넘어갔다고. 60% 네. 받았다. 자, 신통기획은 현재는 공모 방식이 없어졌어요. 네. 공모 방식은 신통기획의 30% 이상만 받아가면은 이제 선정을 해주는데 요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주민 제한 방식인데 요게 50%가 넘어가면은 이제 연번 부여를 해줘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역세권 개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먼저 연번 부여를 어디가 받았는지 구청에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연번 부여요? 예, 연번 부여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격증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자, 여기 역세권 개발이 좋아? 아니면 신도 둘째 겹치기는 안 하겠죠. 행정 이게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둘 다 만약에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면 동의를 자기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헛수예요. 실제로 네. 그 동의를 받아서 연번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게 개발 방식이 좋으냐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예, 보니까 그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역세권 개발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통기획이잖아요. 네. 신통기획이거든요. 신통기획은 아까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물론 여기 두 개 다 요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노후도라든가 호수 밀도라든가 도로 접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의율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됐다고 전제했을 때 됐다고 해서 어느 게 사업성이 좋은가? 자,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니까 여기 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 이제 아무래도 근린 상업이냐 일반 상업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니까 보통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700%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재개발 방식이라도 여기는 상업지역 하나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하면은 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주거지역도 들어가고 상업지역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균 용적률이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아마도 이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바꾸면은 400 내지 500% 정도를 받게 될 거예요. 신통기획도 요게 좋은 점. 신통기획의 좋은 점은 사업이 빨라. 사업이 빠르다. 왜?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 해서 과거에 10년 걸리던 걸 몇 년에 5년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빠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어떻게 졌어요? 사업성이 좋아. 이거는 속도가 빨라서 좋은 거예요. 네, 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반면에 역세권 개발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여기도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네.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 해서 역세권 시프트가 있어. 그리고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 네. 자, 이건데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활성화 사업은 또 두 가지로 나눠. 네. 주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 뭐예요? 도심. 바로 네.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네. 고도. 요거는 이제 저밀도 개발 고밀도에서도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중심이 되고 여기는 상업 기능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은 대신 요 활성화 사업은 면적이 1,500서부터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여기는 활성화 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전부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일산까지도 가. 일반적으로 여기 상업지역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 주거지역이 편입이 되더라도 여기도 다 상업지역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성은 더 좋겠죠.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네. 예, 역세권 시프트로 할지 활성화 사업으로 할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네. 대신 여기는 뭐예요? 기간이 어떻게 해요? 길다. 단점이. 네. 기간이 길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 신통기획은 빠른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요 역세권 개발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좀 길다. 네, 예, 네. 요 부분을 아시고 여기 제가 자세하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별도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네.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네. 수가 있어. 지금은 개략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 네. 아마도 저는 볼 때 여기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역세권 반경 내에 지금은 더블 역세권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250m 내거든요. 이렇게 네. 되니까 요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저희가 사업성이 어느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도 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신통기획이 네. 좋은지 역세권 개발이 좋은지 네, 이것도 네.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따님께서 이제 부모님의 상가주택 수유역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또 좋은 쪽으로 잘 결정을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랑은 전화로 통화를 하실 거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TV는 볼륨을 0으로 아예 다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딸애가 네. 저 회사가 을지로에 있고 네. 본가는 용인 처인구에 있는데 네. 중간 지점 이제 위치를 원하는데요. 네. 지금 교주지가 흥덕마을 6단지 강교 네이코 스웨천보다는 네. 출퇴근 단축 위치 미래 가치 지역을 이렇게 갈아타기를 고려 중에 있거든요. 네.
가려고 이제 그러는 데가 판교 원마을 모아 미래도 7단지 더 샤팡 교포 네스턴가 거기하고 네. 정자역 한솔 주공 모두 30평대 그쪽을 원하는데 네. 그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용인에 지금 거주하시는데 을지로까지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출퇴근에는 딸은 지금 저기 강교 흥덕. 광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데가 판교랑 뭐 정자동 보셨고요. 네. 네. 어디가 더 괜찮을런지 광교도 하나 보셨을까요? 강교는 저기 상담 받기 전에 구태여 저기 그 똑같은 위치라고 네, 네. 그냥 저기 딸애도 자기가 가서 봐도 그렇다고 지금 원하는 게 이제 판교하고 정자동. 이제 네, 정자동을 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두 지역 네. 중에서 어떤 게 좀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네. 실거주도 괜찮을런지 투자 네. 가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역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넓어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이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어디요? 지금 그 출퇴근해야 되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을지로? 네, 을지로요. 을지로. 그 다음에 네. 또 지금 현 거주지는 흥덕마을 6단지 강교 네이크 수혜천이요. 흥덕지구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네네네. 예, 이 흥덕지구에 강교 네이크. 예, 여기에요. 그러면 흥덕지구면은 그 네. 호수공원 옆에 있는 이쪽이죠. 네. 예, 흥덕지구에 네, 스위첸. 네. 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어디로 출퇴근을 해요? 아까 을지로랑 어디라 그랬어요? 을지로 사가요. 을지로 4가. 네. 예, 을지로 4가면은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신분당선 타고 갈아타면 되겠죠? 3호선으로.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을지로 4가 가는 거는. 네. 자, 을지로 4가로 가든가 분당선을 타고 경기도권에서 이제 이 남부에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현재 신분당선 타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네. 아니면 광역버스를 이용하세요? 갈벽버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스위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 네네. 그러면 어디로 옮기시고 싶다고? 정자 아까? 정자나 판교를 원하거든요. 딸애가. 정자나 판교. 네네. 예.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죠. 네.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높고.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판교 같으면은 아파트 30평대 기준으로 22억, 23억 가요. 네. 또 정자를 가게 되면은 정자동 같은 경우 주변 지역에 현재 아파트 30평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5억 전후예요. 현재 스위첸에 거주한다 그러면 스위첸의 30평대 아파트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아마 7억 선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죠? 그 정도 수준. 네네. 그러면 여기를 가려고 해도 8억이 있어야 되고 네네. 판교 주변에 가려고 하면은 15억이 있어야 돼요. 네. 요게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더구나 정자동이라든가 이 주변은 이제 재건축도 또 한참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전철을 이용하든 그 부분은 이제 각자의 어떤 그 교통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네네. 여기서 요 정도의 자금이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은 네네. 움직이셔도 돼요. 만약에 자금이 되셔요 혹시? 지금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대출 받고 네네. 그렇게 해도 여기는 조금 무리가 되겠네요. 판교 쪽은. 네네. 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여건 하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당연히 판교나 이쪽으로 서울 중심지로 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거주를 중심으로 거주를 하면서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것들을 또 고려한다고 하면은 네네. 여기를 한번 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그 아래쪽에 흥덕지구에서 조금 올라오셔가지고 이 동천역 주변이라든가 수지구청 주변 여기를 한번 살펴보셔요. 그러면 이 신분당선이 있으니까 그대로 출퇴근도 용이해지거든요. 가격대도 별로 부담 없이 조금만 보태면 돼요. 여기를 왜 추천하느냐? 이 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이쪽 지역이 테크노밸리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한번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흥덕지구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오시는 것이 좋겠다. 좀 더 바람직하다면은 저는 구성남시가지까지도 한번 훑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그 대신 몸테크를 조금 해야 돼요. 네. 몸테크를 조금 해서 이제 앞으로 5년, 7년 뒤에는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지금 흥덕지구에 그대로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미나에 와서 공부 좀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을지로로 출퇴근하시는 분의 이제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투자 가치 높은 지역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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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됐을까요? 네. 전화 연결되는 동안 1544-8520으로 여러분 전화 주시면 나의 소중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제 전화 연결되는 동안 또 막간을 이용해서 네.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출퇴근이 용이한 곳을 찾다 보면 투자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늘 제가 부딪히는 게 집값을 오르는 건 뭐 정해져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네. 늘어나는 곳, 교통이 좋아지는 곳, 일단 출퇴근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쇼핑타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는 곳, 네. 그리고 교육 여건 좋은 곳, 그리고 자연환경, 요즘은 또 자연환경을 많이 이런 5가지를 기본으로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좋아지는 것을 네.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44-8520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요, 네. 2018년에 네, 장애 뉴타운 쪽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8구역이라고 네, 7년차 빌라를 그때 구매했어요. 네, 뉴타운 쪽에 관심 좀 있고 이제 공공개발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매매가 3만 5천 정도 들었고요. 네. 빌라를 구매했는데 이거를 지금 보유를 해야 되나 지금 또 시점에 또 돈이 급한 건 아닌데요. 네. 지금 또 매매를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생각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장애 뉴타운 8구역 관련해서 사실 이제 서울 시내 가장 큰 뉴타운 아니겠습니까? 네. 들려드릴 얘기가 많이 것 같은데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잠깐만. 그 장이 몇 구역이라 그러셨죠? 장이 8구역입니다. 8구역. 장이 8구역이요. 네. 장이 8구역을 우리가 한번 지도를 조금 장이동을 놓고 크게 키워보면은 장이동 8구역, 8구역에 언제 사셨다고요? 2018년이니까요. 네, 그때 이제 7년 차 된 빌라인데. 7년 차 현재. 네. 지금 7년 차. 요거 신축을 사셨어요? 네? 뭐 신축 상관없네요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좋은 물건이라 가지고 3억 5천 정도 들었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요게 3억 5천에 사셨다는 거예요? 네. 매매가. 그러면 이걸 보유해야 될지 네.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궁금하다는 거죠? 네. 뭐 자금이 예. 딱히 뭐 필요한 거 아는데 이제 또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 조금 더 그냥 가고 있어야 되나 좀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아, 여기 8구역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그러면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인 뉴타운이 그럼요. 감사하고요. 총 네. 1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순히 지금 현재 전화를 주신 이 상담하시는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시청 전체를 하시는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장인 뉴타운은 총 15개 구역이고 뉴타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은평 뉴타운은 빼고요. 이렇게 되는데 현재 장인 뉴타운이 여기가 이제 8구역이고 여기가 9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2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3구역이 되고 여기 1구역이고 여기 5구역이에요. 여기 7구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6구역이고 4구역이 돼서 실제로 8구역이 어차피 저는 살아나려고 봤어요. 이 8구역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되고 있거든요. 이쪽 지역이 이제 13구역이고 이제 12고 있고 여기가 14고 15, 15고 여기 10구역이고 11구역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이 8구역 안에 이것은 보유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보셔요. 지도를 한번 보셔요. 다 아파트로 바뀌고 9구역도 현재 SH공사에 이 공공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공공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매매가 잘 안 돼요. 여기가. 매매가 잘 안 돼서 가격 움직임은 별로 없는데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거든요. 공공 재개발을 지정이 되면은 자, 2,800세대가 들어와요, 여기에. 그리고 삼성에서 레미안 브랜드로 이미 시공사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유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주변 지역이 현재 4구역 같은 경우가 30평대 기준, 4구역이 지금 15억 전후, 14억에서 15억 하거든요. 그러면 8구역에 여기에 일반적으로 30평대 조합 분양가가 예상치입니다. 약 한 8억 초반으로 보고 있어요. 8억 초반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아까 3억대 중반에 사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냥 중반 정도. 편하게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또 그러면 지금 아주 잘하신 투자예요. 근데 걱정이 이제 됐었어요. 과거에는 왜 그랬냐면 네, 여기가 2006년에 저 뉴타운 지정이 되고 2017년에 이게 구역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막 신축들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여기 뉴타운은 살아있는데 그 부분 구역들은 신축이 됨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이게 입주권 아파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다행히 8구역 같은 경우는 8구역의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0년 9월 달로 정해졌어요. 다행입니다. 정확히는 아마 9월 22일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 2020년에 되니까 2018년에 사셨으면은 뭐 그때 이미 주택이 이제 완공됐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입주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논란의 여지 자체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아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예. 이거 그냥 자금이 크게 이제 필요치 않다. 지금. 네. 그러면 그대로 보유하셔야죠. 다른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좋고. 왜냐하면 8구역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은 팔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싸게 팔 바에야 차라리 보유를 하시면서 완공됐을 때의 가치를 누리시는 것이 훨씬 더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통쾌한 답변 들었습니다. 네. 보유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걸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강동구 동남로 네. 71길 41로 고덕 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부호성 공사 중이긴 한데 여기 요 주변 한양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저희 아파트를 끼고는 재건축이 지금 안 된 상태예요. 네. 예, 그래서 미래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재건축을 하려면 철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건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1가구 2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세금적인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덕 현대 아파트 앞으로 이제 그 미래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까지. 그럼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이 고덕동 일대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막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질문이 막 많으셔. 여기저기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막 그 제가 지도를 막 해가지고 살피기가 너무 힘든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세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상담 전화 주셔요. 왜냐하면 요거는 아주 그 세금은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아주 신중해야 되니까 요건 하시고 제가 여기 현재 재건축에 관련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다른 분들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약속 드릴게요. 답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아까 고덕 여기 현대 아파트. 고덕 현대. 네. 아, 고덕 현대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건데 조금 크게 여기 있어요. 맞아요. 네. 요 주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이 뭐 다 지금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죠. 여기까지 다.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전부 다 되고 있는데 여기 약 8개 단지가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워낙 사업성이 이제 여기는 진행이 늦어요. 이게 86년인가 아마 준공이 됐을 텐데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고덕 현대아파트입니다. 아, 고덕 현대 여기네요. 네. 요게 약 한 500여 세대 되는 여기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결합 개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분분합니다. 의견이 다들. 참 그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서로 단지의 이익 때문에 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놓치고 있거든요. 강남의 그 잠원동에 요번에 입주하고 있는 그 저기 아파트 3,300세대 있는 거 요런 데 같은 데 보면은 4개 단지가 그냥 합쳐서 서로의 그 양보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 이 아파트 단지를 하면서 매머드화 시키면서 이제 그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래 안 돼도 어쨌거나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현재 용적률 자체는 200%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지는 않지만은 예, 여기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도 강동구청에서도 상당히 그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재 가격대예요. 자, 가격대가 지금 투자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이미 15억대를 이제 돌파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47평에. 아, 47이면 17, 8억 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자, 저는 이제 왜냐하면 30평대가 기본적이니까 네. 15억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5억대를 놓고 내가 사서 들어와서 안전 마진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를 해서 몇 년을 지났는데도 주변 아파트, 새 아파트보다 투자 수익이 크지 않다면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지역들 새로 이제 입주한 그라시움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30평대가 얼마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18억에서 21억 사이예요. 네, 30평대가. 그러면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파트거든요. 현대가. 그러면 30평대 기준으로 15억 전후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추가 분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단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일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제 40평대를 거주하시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제가 네.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건 30평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추가로 약 한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추가 분담금이. 네. 그렇게 될 때는 자 보시면은 18억에서 19억이 들어가. 그럼 굳이 현재 아파트 새거 사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네? 기존의 새 아파트를 굳이 내가 몸테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더구나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가 비율이 보통 30에서 40%로 낮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새 아파트는 50에서 60%로 올라가는 데 비해서 전세가도 낮아서 실제 투자금도 커지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차라리 내가 투자자라고 하면은 전세를 안고 새 아파트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들이 지금 가격 눌림목이 상당 부분 있어서 네.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들을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이제 눌림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합 하나의 이제 돌파구는 2개 내지 3개 단지를 묶어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현재 9호선이 지금 연장 노선이 저기 공사 중이잖아요. 4단계가. 네. 네. 여기 되고 있는데 전철역이 고덕역 이 주변 지역에 여기로 오고 저 아래쪽에 전철역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현대 아파트에서는 4호선이 와도 전철역이 조금 멀어요. 걸어서는 물론 다닐 수가 있는데 그 9호선의 연장 노선에 대한 이런 가격대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물론 9호선이 실제로 개통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9호선 같은 경우 굉장히 좋거든요. 서울 중심으로 강남으로 접근하기가 좋고 또 급행 열차가 있어가지고 매우 좋기 때문에 9호선 같은 경우가 개통이 되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또 상승하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지금 이대로 보유하시는 것도 좋고요. 40평대 사시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어쨌든 미래 가치를 보면 보유 지금 굳이 하는 것보다는 팔고 전세 끼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럼 선생님, 네. 제가 신길동 314의 47번지 대지 20평에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을 보유한 중인데 이것에 대한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잠깐만. 그러면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자 다시 신길동이 어디? 신길동의 324의 47번지. 거기에 신길역이랑 얼마나 떨어졌어요? 신길역 신안산선역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거기에 단독주택지예요? 대지 20평의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이에요. 대지 20평의 근생 건물이라는 거죠? 네. 예, 요게 지금 그 주변에 재개발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지금 지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1분밖에 안 남아서. 얘기는 여러 번 나와요. 예?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단계죠? 나와요. 네. 그러면 요거 지금 거래가가 얼마 정도 돼요? 매매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전세를 얼마나 주고 있어요? 지금 다 월세를 주고 있어요. 월세? 네. 예,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이 지금 노후된 건물들로 많다는 이야기죠? 개발이 진행되려면. 네. 전철역에서 얼마나 걸려요? 전철역에서 오래 걸려야 10분. 아, 10분이면 꽤 머네요. 그러면 요거는 전철역에서 가까우면 제가 그냥 그대로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10분이면은 요것 또한 별도로 전화를 또 따로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10초, 2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네. 되니까 자, 신길동을 지도로 지금 찾아가고 싶지만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되질 않아요. 신안산선에서 한 5분 정도 걸려요, 사실은. 5분 정도면 아주 좋은데 네. 그러면 요것이 개발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네. 파는 게 좋으냐 이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발의 이슈가 초기 단계잖아요. 네. 초기 단계니까 지금 보유를 하시면서 아직까지 뭐 크게 월세 문제라거나 수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네. 예, 요거를 좀 보유하시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재개발이라는 것이 올라탔어. 이 지역에. 네. 지금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뛰지 않겠어요? 네. 아직은 시작은 안 하고 있지만 그죠? 네.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면 별도로 상담 전화를 방송국으로 주셔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뭘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저희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